어제 유럽장하고 미국장이 셌습니다. 유럽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셌고요. 미국장 그보다는 약간 덜했지만 1% 넘는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 우리 아시아장은 뭐 한국장은 1%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특이한 게 중국장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중국이 그 최근 장 추세를 보면 오늘도 잘 버티다가 밑으로 밀렸거든요.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힘이 약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자재, 주식, 책, 원자재, 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밀고 올라갔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값이 최근 이제 한번 밀렸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하고 이 반등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힘이 없는 상태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밀렸다가 다시 들러서 확 밀고 나가는 것 같더니 그렇지 못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는 유가도 비슷해요. 위로 머리를 확 들지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랫방향으로 두 번 찍어서 달러 약세를 얘기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 같더니 확 밀려서 그 전저점을 뚫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뚫었던 전저점이 다시 회복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이게 추세가 위쪽으로 바닥을 완전히 구축됐는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뚫렸던 거에 비하면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유동성, 그거에 의한 그 강력한 어떤 투심, 그런 것들이 약간 흩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거든요. 한국경제 기사인데 비타민에 깔린 선진국 2차 대전으로 최악의 부채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보는 관점은.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단기간에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칠 건 아니거든요. 다만 선진국 부채가 과도하게 높고 신흥국 부채도 과도하게 높죠.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죠. 글로벌 성장성에. 그러니까 국가 성장성에, GDP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과거하고 다른 걸 보면 일단 연평균 증가율이 GDP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감소하겠죠. 노령 인구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수명은 길어져서 노령 인구만 많이 일어나고 생산성이 높은 젊은 인구들은 줄어들으니까 경제가 활력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지금 대규모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면 국가 부채가 상대적으로 화폐가 떨어지니까 물가에 대해서 국가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했는데, 요새는 대규모로 양적 완화해도 인플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수준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게 타깃이 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줄이는 효과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국가가 GDP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성장 국면에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연합뉴스 기사인데 중국이 역대 최대 회사채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기사입니다. 일단은 뭐 중국 회사채 채무불이행 규모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제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그게 한 4조 2천억 달러, 적지 않은 규모예요. 회사채가 위험에 봉착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회사채가 오히려 감소한, 그러니까 디폴트 규모가 감소한 거는 중국이 경제를 완화하고자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이게 문제는 하반기에 그런 거, 하반기까지 이게 지속되지 않고 이제 점진적으로 경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국 정부가 금융정책의 강도를 낮추겠다, 이렇게.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회사채가 디폴트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지만 파산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때 역시 하반기에 사실 글로벌 국가들의 회사채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코로나 발생 전에 일정 수준의 유동성이 있었겠죠. 그리고 코로나 발생하면서 유동성을 있는 대로 다 끌어 모았을 겁니다. 그 유동성을 계속 소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한계점에 봉착하겠죠. 그 다음에 대출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뽑아가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매출이 줄면서 그 현금 흐름도 악화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은행은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입장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쪽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채 쪽에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리고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이게 이제 파우치가 검증 없이 백신 긴급 승인은 안 된다고 트럼프한테 입침을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를 했나 봅니다. 여기 보면, 미국 내 일각에선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순위하도록 FDA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미리 백신을 러시아처럼 완전히 검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맞추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한, 이 혈장 치료제 나온 게 참,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장 치료 긴급 승인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하루 앞두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건 뻔한 거죠. 트럼프가 FDA에 압력을 가해서 이거를 승인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백신에 관련해서 그런 액션이 나올 것 같으니까 파우치가 일단, 파우치 소장께서 뭔가 브레이크는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미국에 나오는 지표의 흐름이 8월 지표들이 7월보다는 약간씩 둔화되고, 그러니까 약간 그 활력소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많이 보여드렸지만 뉴욕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왔죠. 밑으로 급등했던 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주고 있고, 예상치 역시, 기대치 역시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방어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계속 오픈 중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얘기들이 이 경제에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매니팩처링 서베이인데요. 이것도 역시 급등했다가 떨어졌고, 이게 좀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신규 주문은 오히려 수축 국면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예를 들면 고용 부분도 이제 수축 국면에서 플러스로 넘어서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평균 고용인이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수축 국면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고용 시장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필라델피아 연준인데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살짝 올랐지만 현재 상황은 뚝 떨어졌죠. 물론 아직도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고용 숫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직전이 이 정도 20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9로 뚝 떨어졌어요. 사실 차이가.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일주일당 일하는 시간,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고용 부분이 잘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카고 연준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거 각각 GDP, 그러니까 각각 차지하는, 시카고 연준에서 이 CFNAI를 산출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확장, 수축 국면을 산출할 때 쓰는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잘 보시면 세일즈 영역, 그러니까 판매, 그 다음에 주문, 재고 부분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플러스대로 움직이다가. 그리고 고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폭이. 그러니까 이게 고용 확장 추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둔화된다는 게 수축된다는 게 아니고 확장 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Calculated Risk Flow.com에 나온, 예전에 이제 가끔 보여드렸던 거죠.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액션들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나를 보여주는 것들. 이거는 이제 여행객 처리수인데, 잘 보시면 이제 늘어난 정도가 둔화돼서 잘 안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저녁 식사인데, 검은 게 미국 통계거든요. 근데 얘는 좀 빠른 속도로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한번 줄었다가 식당 예약 추세는 일정 수준 늘어났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극장은 아직 오픈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고, 호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검은색이 2009년도 우리가, 그러니까 글로벌 금리 위기 직후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사용량이 일정 수준 오르더니 과거치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 성장세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률인데, 과거에 비해서 아직도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건 뉴욕 연준인데, 뉴욕 연준 지하철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00만, 여기 300만, 여기가 500만인데, 한 250만에서 한 55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수치가 지금 100만 건 살짝 넘었거든요. 그래서 뉴욕은 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
그 기사를 보면 뉴욕이 버려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빈 아파트 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이 많이 이루어졌겠죠.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세입자 구역이 난마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주민들이 뉴욕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이 그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가뜩이나 공포심에 휩싸여서 사람이 돌아다니지도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주거자들이 떠나면서 뉴욕 자체가 상당히 한동안은 활기를 찾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특히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시아 경제인데,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6.17 대책 때문에 집값이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 이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갭 투자에 대한 거래량 추이가 약간 줄어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가격 전망 추이가 아시아 경제인데,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주택가격 전망 추이가 상승세를 멈춘 상태예요. 집값이 좀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거는 그 이코노미 리뷰 기사인데요. 잠깐 보는 겁니다. 그냥 중국 부동산 붕괴를 경고했는데, 이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붕괴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게 미국의 주택시장, 이건 FX 스트리트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주택가격 증감률을 보면, 물론 상승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긴 한데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8월이 전년 동기 대비 4.8%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 자체는 아직 가격 추세가 밑으로 하락해서 곤두박질 치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합뉴스 기사인데, 자영업자들 생계가 막막하다고 나왔죠. 우리나라입니다. 여기는 서울경제인데요. 식당인데 이거는 뉴욕입니다. 실내 식사 금지. 뉴욕은 실내 식사 되는 데 있고 안 되고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안 되는 곳 같은 경우 야외 자석을 마련했는데, 문제는 매출 자체가 낮아서 폐업이나 실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뉴욕 자체가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정상 활동이 돼가고 있는, 아직 완전 오픈은 안 됐지만 과정 중에 있는 걸로 놓고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반도체, 이미 반도체하고 OLED인데 이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D램이 폭발적으로 그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에 재택근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 수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다시 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보여드렸는데, 기사를 OLED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팬데믹 상황으로 락다운이 확 간 상태에서 글로벌에서 국가들이, 기업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잔뜩 뭔가 그걸 대비할 수 있는 투자를 했고, 그 투자로 인해 그 투자 과정 중에서 뭔가 한 것도 있고 싹 뽑아서 재고를 쌓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의 악재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2분기라든가 그러니까 3분기라든가 4분기에 추가 투자를 안 하고 이미 2분기에 잔뜩 당겨서 뭔가를 해놓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전 두 가지를 우려하는데, 한 가지는 이미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됐겠죠. 기업이나 가게나 이런 쪽에서 하여튼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유동성을 다 확보했었는데, 그게 점차 소진되고 있는 과정들을 지금 계속 거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들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대출 기준은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유동성은 계속 소진될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과거와 같은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소진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소진되는 과정 중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해고를 시키는 건데, 그걸 이제 PPP 프로그램으로 잘 막아오고 있었는데, 아직 그 PPP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PPP 프로그램이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들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었고, 일정 부분만 커버했었던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회사채 문제도 얘기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가게도 있고, 전부 다가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뉴스핀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더블딥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거 미국 경제 전문가 집단,
협회인 NAB 쪽에서 뭔가를 물어봤는데 아직 그렇게 높이 보진 않고 있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이 더블 딥 침체 가능성 25%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건 아니죠.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이제 3분의 2는 그 2월에 시작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80%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는 계속 가고 있죠. 물론 뭐 단기간에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올라가는 과정 중에 다시 한번 또 밑으로 수그러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25% 정도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60% 정도? 기준금리 얘기는 뭐 계속 낮춰져 있을 것 같고, 50% 응답자들은 적정 수준, 요번에 할게 적정 수준이 1조 5천억이고, 나머지 20%는 1조에서 이거, 그 다음에 뭐 17%는 1조 미만. 그러니까 37% 정도, 그러니까 거의 반 숫자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하는 건 아예 엉뚱장도 안 하게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거기 3조 5천억 얘기했었잖아요. 대규모로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45%는 재정 정책이 과도하거나 긴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 과도하게 긴축적이거나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으니까 이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37%는 대체로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이제 팽팽한 것 같아요. 더 많이 해야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미 경제 전문가들이 세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인상, 소득세, 법인세, 과세 표준을 넓혀야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넓힌다는 의미는 이걸 거예요. 더 많이 가져가는 쪽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낮은 쪽에서는 더 적은 세금을 걷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총세수는 늘리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패턴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부유세도 일단 증가해야 된다. 그 정부의 부채도 있지만요, 이렇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계속 올린다는 거 역시 사실은 그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과정 중에서도 주식시장은 이미 내년도, 예를 들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갔어야 될 주식을 이미 다 가서 들고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늦게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주식시장이 내년도 하반기까지 다 반영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내용 중에 2022년도 중반, 여기 있네요. 2022년도 말까지 유지되고, 여기가 없고, 2022년도가 돼야만, 2022년도 중반에서 하반기가 돼야만 코로나 이전 사태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가,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은 빠져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요, 사실 올 하반기가 아니고 최소한 내년 초반에서 중반까지 반영된 주식시장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신용임대 잔고가 지난번 약간 조정받으면서 잠깐 꺼졌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는 좀 참고로 하실 만한 기사인 것 같아요. 헤럴드 경제 비트 폭증인데 신용임대가 많은 종목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 주식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기사가 아닌가 해서 이건 잠깐 기사를 꺼냈고요. 헤럴드 경제 기사였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아일보 기사인데, 코로나로 감염이 됐었는데 그 사람이 나았다가 다시 재감염된 케이스가 실제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앓지는 않고 그냥 양쪽 다 크게 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백신이 개발돼서 다시 감염된다 하더라도 약하게 지나가면 되니까, 병의 그 악화는 막았다니까 백신 개발은 계속 된다고 하는 점은 뭐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다만 재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초로 검증됐다는 것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기사를 한번 뽑아봤고요. 일단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 어제 주식시장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같이 올랐는데, 이걸 오르는 이유가 경제 지표나 이런 요인이 아니고 백신에 대한 그러니까 백신이 아니고 처방전에 대한
약에 대한 혈장 약에 대한 사용 승인이었거든요. 사실 혈장 약에 대한 사용 승인 지금 하는 건 시장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에도 큰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그거 없이도 치료는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닌 이슈로도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거 보면 상당히 투심이 세다는 거죠, 아직까지.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이게 올라간 게 그때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아까 기사에서 보여드렸듯이 트럼프가 대선 전에 백신을 인가하겠다 사용을 뭐 이런 부분이 얘를 밀어올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요. 아무튼 시장은 정말 세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지표가 눈으로 밑으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것들이 보여야만, 정말 9월 10월 달 그 상황이 돼서 보여야만 시장이 조정 국면을 한번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